이런 질문 주셨어요. 요즘 가장 뜨거운 과학 주제는 무엇인가요? 수많은 주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필 무언가를 연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가장 핫한 것은 바로 인공지능 같은 건데, 굳이 인공지능이 뜨는 것은 이제 그게 많은 돈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인간의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떨까요?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도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 밖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모든 생명체도 원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별에서도 생명체가 있으면 비슷한 원자재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K클래스 진행을 맡은 한수범 기자입니다. K클래스 이번 시간 지난번에 이어서 과학의 달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작가님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물리학자 김상욱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저희가 특별한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과학자에게 물어봐라는 코너인데요. 과학이라는 분야에 저희 독자들이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평소 가지고 있던 과학에 대한 질문들을 저희가 받아봤어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답변해 주신 시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워낙 바쁘신 분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또 저희가 곧 나올 책도 있고 또 대표작 얘기도 좀 해주세요. 떨림과 울림에 이어서 또 한 번 과학 독자들을 설레게 할 책이 곧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빠르면 한 달, 뭐 늦어도 한 2달 이내는 나올 것 같은데요. 제목이 좀 길어요. 제목이 아주 멋집니다. 네, 제목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예, 윤동주님의 시에서 가져온 그런 제목이고요. 이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루는 물리학자의 책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책에 실릴 내용을 저희가 오늘 살짝 미리 들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질문들을 받아보니까 어쨌든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이 정말 제가 정확히 뭐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만큼 엄청나게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살짝 고정을 해보자면 하지만 어쨌든 대표 과학자 중에 한 분이시니까 이런 정도 답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도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신만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되게 좀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한데 이런저런 주제를 딱 건드려보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왠지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다 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런 오해가 있죠. 많은 분들에게. 하지만 어쩌면 오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저희가 오늘 대화를 나눠보면서 좀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이 들어왔는데 과학이 근본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과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과학은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물질적 증거만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법. 사전을 외우신 것 같은 답변인데 조금 더 풀어서 소개를 해주세요. 더 풀어서 얘기해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물질적 증거예요. 물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인데 앞에 붙은 이제 긴 단어들은 이 증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누가 하더라도 같은 답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재현 가능하다는 얘기는 오늘 해도 그래야 되고 내일 해도 하더라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런 증거들에만 기반해서 그렇게 나온 답들이 과학적인 답들이죠. 과학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권위가 중요하지 않고 저의 개인적 생각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중요한 거는 증거죠.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물질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들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과학의 있겠네요. 범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과학은 잘 몰라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알아갈 것들이 많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경계가 굉장히 분명해요. 모든 걸 아는 게 과학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정확히 어떤 지점을 모르는지를 알아요. 알 때에는 증거가 있는 거고 모를 때는 정확히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말할 수 있죠.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과학이라는 학문이라고 보면 이 과학에서 탐구할 수 있는 주제들도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주셨어요. 요즘 가장 뜨거운 과학 주제는 무엇인가요? 수많은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우주는 정말 거대하고 우리 주위에도 하루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필 무언가를 연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가장 핫한 것은 바로 인공지능 같은 건데, 굳이 인공지능이 뜨는 것은 이제 그게 많은 돈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인간의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많은 의학적 연구들도 있지만, 돈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돈 없는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안 하거든요. 아무래도 뒷전일 수밖에 없는데 과학 연구의 주제를 결정하는데 인간 사회가 개입하고 있고 다 같이 한꺼번에 작용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흥미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사회가 결정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떨까요?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도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 밖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이것도 과학의 영역에서 과연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외계인에서 그 인이란 단어가 좀 굉장히 편견이 가득한 단어라 그렇네요. 예, 정확히는 이제 외계 생명체라고 해야 되고, 지구상의 생명체는 놀랍게도 굉장히 화학적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부터 그 뭐 세균, 뭐 수많은 동물 할 거 없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균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약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똑같이 D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너무나 똑같아서 과학자들은 지구상의 생명체는 먼 옛날 단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하여 진화해 왔을 거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근데 질문은 외계에서도 그럴까? 지구 바깥에서의 생명체를 하나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와 얼마나 같은지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인간과 같은 어떤 존재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정말 세균같이 작은 미생물이라도 하나 화성이나 뭐 목성에서 발견이 된다면 그것의 화학적 작용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것과 같은가를 보게 될 거고, 네. 만약 같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우주를 통틀어서 지구상 생명체가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걸 알게 된 거고, 이걸 설명하는 어떤 이론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근데 만약에 우리랑 완전히 다르면 그럼 그냥 우연히 생긴 거죠. 그냥 이렇게 우연히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구 안에서 진화를 거듭해왔다고 하면 이 지구 생명체는 지구라는 환경 안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으로 진화해온 걸 텐데, 지구 밖의 생명체는 어쨌든 지구와 같은 환경에 놓여있지 않은데 과연 지구 생명체와 같은 방식으로 진화해서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상당히 다를 것 같지만 모든 생명체도 원자로 되어 있거든요. 네. 원자들은 고유한 특성들이 있고 우주에 많이 있는 원자들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충분한 양이 있는 원자들이 한 10대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별에서도 생명체가 있으면 비슷한 원자들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안정된 구조는 오각형, 육각형 이런 구조들이 뭐 몇 개 없기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화학적 레벨에서는 굉장히 유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저희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보편적인 그 안에 들어있는 DNA, 단백질 뭐 이런 화학적 작용이 같은지 의외로 다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있을까요라는 이 독자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주선을 화성에 보내는 이유가 화성에 생명체를 찾는 거거든요. 화성에 물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구상에서는 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 땅속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운이 좋으면 금방 나올 거고, 이제 운이 나쁘면 또 기계가 가서 또 땅을 깊게 파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나사에서 하고 있는 화성의 미션들이 대부분 생명체의 증거를, 간접적인 증거라도 찾는 게 목표예요. 물이 있다면 그게 생명체가 있었던 증거일 수 있다.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모르죠. 네, 오늘 저희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서부터 인공지능까지 과학과 관련해 너무 흥미진진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김성욱 교수님과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